자, 21번 보겠습니다. 노후화된 기계장치를 처분하고 새로운 기계장치를 구입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기계장치가 있는데 한 개는 썩은 기계장치, 요거 처분하고 팔고 새로운 기계장치를 사려고 한다. 새로운 기계장치를 사용한다면 품질이 향상되어 현재 연 매출보다 10% 증가할 것을 예상한다. 다음 자료에 의해서 매몰 원가는 얼마인가? 자, 여기서 물어보는 것은 매몰 원가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네요. 자, 먼저 매몰 원가입니다. 매몰 원가. 매몰 원가란 과거의 의사결정 결과로 이미 발생한 원가, 역사적 원가라 그래요. 현재의 의사결정을 하는 데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원가를 말하게 됩니다. 자, 요거 여러분들에게 요 풀이집 드렸죠? 요 풀이집은 드렸었죠? 요거 됐어요. 여러 대안이 있을 때 의사결정하는 대안들 간의 차이가 나는 원가가 관련 원가가 되는데 이미 발생한 원가는 의사결정 대안의 차이를 가져오지 않는 비관련 원가로 자,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자, 매몰 원가는 과거에 이미 원가가 발생을 했어요. 발생을 했고 그 원가가 현재나 미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매몰 원가는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 요 말 중요한 말입니다. 알아주시고. 그리고 매몰 원가와 또 다른 말이 하나 더 있죠. 기회 원가입니다. 기회 원가. 기회 원가는 경영활동 중 경영자가 여러 대안을 가지고 이 중 어느 대안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의사결정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어느 하나의 대안을 선택하면 다른 대안은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때 포기해야 하는 대안에서 얻을 수 있는 순현금 유익액이 기회비용이다. 기회비용은 의사결정에 고려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매몰 원가와 기회 원가, 이게 가슴에 잘 안 와닿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책을 가지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내가 전산회계 2급을 공부하려고 전산회계 2급 책을 샀습니다. 샀고 공부를 조금 하다가 바빠서 공부를 아예 하지를 못했어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석 달 지난 후에 알고 보니까 내가 필요한 자격증은 전산회계 2급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회계운용사 2급 자격증이 필요했던 거예요. 제가 잘못하고 샀습니다. 이미 책 사고 나서 석 달이 지났어요. 자, 그러면 회계 2급 책이 필요 없어지고 새로운 전산회계 운용사 2급 책이 필요하겠죠. 그때 이미 발생한 전산회계 2급 책 샀던 거, 그 돈은 매몰 원가가 됩니다. 필요가 없어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필요한 것은 회계운용사 2급 책이잖아요. 새로 샀습니다. 이때 전산회계 2급 책값, 이것이 바로 매몰 원가가 됩니다. 내가 필요한 것은 모르고 전산회계 2급 책을 사가지고 돈을 샀고 시간이 좀 경과된 다음 공부를 조금 했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내가 필요한 것은 전산회계 2급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회계운용사 2급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럼 당연히 기존에 있던 전산회계 2급 책은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돈은 들었어요. 내가 새로 회계운용사 2급 책을 샀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때 전산회계 2급 책 가격이 매몰 원가가 되고 내가 필요한 것이 회계운용사 2급 책이기 때문에 의사결정에는 전산회계 2급 책이 버리게 되어서 아깝기는 하지만 의사결정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바로 그게 매몰 원가이며 이 매몰 원가는 의사결정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매몰 원가 잘 나오는 말입니다. 원가에게서 좀 기억해 주시고. 두 번째, 기회 원가입니다. 기회 원가는 어느 정도 될까요? 이런 정도 되겠네요. 내가 고등학교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내가 고등학교나 대학을 졸업하고 첫 번째 바로
취업을 할 수도 있었는데요. 내 꿈과 희망은 나라에 봉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기로 했어요. 자, 그러면 내가 선택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1번 취업을 해서 직장 생활을 하는 거, 2번 내 꿈과 이상을 펼치기 위해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거. 이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내가 만약에 취업을 해서 취업전선에 뛰어들게 되면 공무원을 포기해야 됩니다. 이때 공무원을 포기함으로써 잃게 되는 거, 이게 바로 기회 원가가 되고요. 반대로 나는 취업보다는 공무원 준비해서 공무원을 할 거다. 그러면 취업을 했었을 때 얻는 비용, 이것이 기회 비용이 되는 겁니다. 이 기회 비용은 의사결정에 고려가 되어줘야 됩니다. 지금 문제는 매몰 원가에 대한 문제네요. 이는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때 매몰 원가는 얼마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기계장치 취득원가, 기계장치 취득원가 800만 원입니다. 자, 노후화된 기계장치의 매각수익, 그러니까 이 가번은 기계장치를 샀는데 이거를 팔아서 남은 돈이 100만 원, 연 매출액은 1억, 그리고 새로운 기계장치 취득가액은 1,500만 원, 이렇게 됐네요. 자, 일단 매몰 원가는 과거에 발생한 원가를 말합니다. 따라서 이거 다번과 라번은 과거에 발생 원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번, 라번은 전혀 관계가 없고요. 답은 나번 아니면 가번 아니면 나번이 되는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매몰 원가는 과거에 발생한 원가입니다. 자, 내가 전산회계 2급이 필요한 줄 알고 전산회계 2급책을 2만 원을 주고 샀어요. 한 석 달 지났습니다. 알고 봤더니 회계 운용사책이 필요했어요. 새로 회계 운용사책을 15,000원을 주고 샀습니다. 이때 전산회계 2급 책값 2만 원이 매몰 원가가 된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발생한 원가가 됩니다. 따라서 지금은 기계장치 취득원가 답은 8만 원. 요것이 과거에 샀던 원가가 되고 이 800만 원이 이미 발생한 원가로서 매몰 원가가 됩니다. 따라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이니까 지금 문제는 매몰 원가에 대해서만 나왔지만 여러분들 시험 치실 때는 기회 원가에 대해서도 나올 수 있습니다. 꼭 좀 기억해 주시고, 제가 초록색으로 적어놨던 거 이거 잘 나오는 말들이니까 꼭 좀 표시하셔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2번 다음과 같은 원가를 파악할 수 있는 계정 과목으로 옳은 것은 단기에 완성된 제품의 제조 원가와 월말 제공품 원가를 파악할 수 있는 계정이다. 월초 제공품 원가와 당월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파악할 수 있는 계정이다. 자, 여러분들 우리 공식 중에서 월말, 기말 제공품 재고액, 그리고 기초 제공품 재고액, 이렇게 제공품에 관련된 거 있잖아요. 이런 것은 무엇에 나타난다? 제공품 계정에서 월말 제공품 원가도 나타나고요. 그리고 제공품 계정에서 월초 제공품의 원가도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23번 단기에 발생한 재료원가는 원가의 내역은 직접 재료비가 25,000원, 직접 노무비가 5만원, 그리고 제조간접비가 4만원이다. 기초 제공품 원가가 2만원,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8만원이라면 기말 제공품 원가는 어떻게 되는가? 자, 이런 말들이 들어가는 공식 두 개를 찍어봤습니다. 단기 총제조원가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간접비가 되고, 그리고 단기 제품 제조원가는 기초 제공품 재고액 플러스 단기 총제조원가 마이너스 기말 제공품 재고액이 되는데, 문제에서 물어본 것은 기말 제공품 원가, 이것을 물어본 겁니다. 따라서 나온 대로 대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직접 재료비 25,000원, 직접 노무비 5만원, 제조간접비가 4만원입니다. 직접 재료비 25,000원, 직접 노무비 5만원, 제조간접비 4만원을 구했습니다. 자, 이거에 의해서 이것들을 다 더하면 단기 총제조원가는
11만 5천원이 됩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자, 단기 제품 제조원가 있네요.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8만원이라 그랬죠. 이거 그대로 적었습니다. 두 번째, 기초 제공품입니다. 자, 이게 기초 제공품가가 2만원이 됐습니다. 그대로 적었습니다. 다음, 단기 총제조원가는 우리가 구했습니다. 여기에서 단기 총제조원가는 11만 5천원으로 구해버렸습니다. 그러면 기말 제공품 재고액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EX는 뭐 2만원 플러스 단기 11만 5천원 마이너스 요거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이렇게 이항을 하면 되겠죠. 8만원을 빼면 됩니다. 빼면 결과값은 5만 5천원. 요것이 기말 제품 재고액이 5만 5천원이 아니면 이게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8만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고요. 자, 23번 문제는 이 공식 두 개만 알고 계신다면 나머지는 대입에서 푼 것밖에 없습니다. 이 공식은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원가 계산에 있어서. 24번입니다. 원가에 관한 설명이다. 이것도 자주 나오죠. 원가에 관한 설명 많이 나옵니다. 그 내용이 옳지 않은 것, 틀린 것 찾는 거네요. 자, 관련 원가는 고려 중인 대체안 간에 차이가 있는 미래의 원가로서 특정 의사결정과 관련된 원가를 의미한다. 예, 맞습니다. 관계된 원가를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비관련 원가는 관련 원가와 반대되는 개념이겠죠. 대안 간의 차이가 없는 원가이거나 과거의 원가로서 특정 의사결정과 관련이 없는 원가를 의미한다. 자, 어떻게 보면 이 비관련 원가가 무엇이 될 수 있겠다? 매몰 원가 정도에 해당이 되겠죠. 세 번째, 기회 원가. 조금 전에 썼습니다. 기회 원가는 자원을 현재 사용하는 용도가 아닌 대체적인 다른 용도에 사용했을 때 실현할 수 있는 최대한 금액 또는 차선의 대체안을 포기함으로써 상실하는 효익을 의미한다. 그렇죠. 이 기회 원가는 의사결정에 고려가 되어져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다음, 매몰 원가는 기발생 원가라고도 하며, 그렇죠. 매몰 원가는 이미 발생한 원가, 기발생 원가라고도 하며, 과거 의사결정의 결과 이미 발생한 원가로서, 예, 맞습니다. 미래의 의사결정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가이다. 답은 4번입니다. 이 매몰 원가는 의사결정에 고려하지 않는다.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며, 자, 이 24번, 답 4번 문제는 제가 21번이었습니까? 21번에 매몰 원가 있습니다. 매몰 원가는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요. 기회 원가는 의사결정에 고려가 되어야 됩니다. 이때 한번 봤습니다. 다시 한번 더 24번. 자, 매몰 원가는 뭐 미래 의사결정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원가이다. 아니죠. 미래 의사결정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25번. 다음은 상공기업의 공장 전력료 사용 내역이다. 당월 전력 소비액은 얼마인가? 전월 지난달에 400kW 썼고요. 요번 달에 보니까 600kW네요. 그러면 우리 회사는 몇 kW 썼습니까? 200kW를 썼네요. 킬로와트당 1000원이네요. 곱하기 1000원 하면 되네요. 그러면 요거는 20만원이죠. 1000원 곱하기 200. 왜? 내가 지난달에는 400kg였는데 요번 달에는 600kg니까 200kg 사용했단 말이잖아요. 그런데 1kW당 1000원이니까 뭐 20만원. 답은 1번입니다. 뭐 이런 문제는 원가 개념도 아니죠. 충분히 상식적으로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26번. 자, 주상공은 보조부분 XY와 제조부분 AB를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보조부분과 제조부분에 관련된 자료는 아래와 같다. 보조부분 XY에 집계된 부분 원가는 각각 60만원과 80만원이다.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보조부분
우리가 원가를 계산할 때 이 보조 부분이 어디에 제조 부분의 배부가 되어야 됩니다. 틀린 것은 한번 보겠어요. 1번 직접 배부법은 보조 부분 상호 간의 용역 수수를 고려하지 않는 방법이라. 그렇죠. 직접 배부법의 특징은 보조 부분의 용역 간의 관계는 완전히 무시한 방법입니다. 예, 1번 맞습니다. 2번 단계 배분법은 보조 부분 상호 간의 용역 수수를 일부 고려한다. 그렇죠. 일정 부분은 상호 배분법, 일정 부분은 직접 배분법을 하는 게 단계 배분법. 상호 배분법은 보조 부분 상호 간의 용역 관계를 완전히 고려하는 방법. 예, 맞는 말이죠. 자, 그래서 요 말들 중요한 말입니다. 자, 직접 배분법 n분의 1로 나누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용역 간의 관계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상호 배분법, 이거는 용역 간의 관계가 완전히 고려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직접 배분법의 특징은 계산하기가 쉬워요. 대신에 원가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다음 상호 배분법은 계산이 복잡합니다. 대신에 원가가 정확합니다. 단계 배분법은 중용이죠. 중용 가운데입니다. 일정 부분은 상호 배분법, 일정 부분은 직접 배분법, 이렇게 중용을 채택하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럼 답은 4번이겠죠. 26번, 27번. 다음 자리에 의하여 제조 간접비 배부 차이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나와 있는가 한번 볼까요? 당월 제조 간접비 예정 배부액이 50만원. 당월 제조 간접비 실제 발생액이네요. 자, 그러면 예정 배부액이 현재 50만원이 됐습니다. 실제 발생액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실제 발생액은 재료비 2만원, 노무비 25만원, 그리고 제조경비 10만원, 실제 경비는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실제 발생액은 총 55만원이네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정 배부액은 50만원인데 실제 발생액은 55만원입니다. 즉 과소 배부되었죠. 내가 55만원이 들었는데 50만원 밖에 주지 않았습니다. 5만원이 과소 배부되었네요. 따라서 5만원 과소 배부,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여기에 실제 발생액보다 예정 배부액이 5만원 적게 배부되었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예정 배부액은 50만원인데 실제 발생액은 55만원이니까 5만원 작게 배부했잖아요. 이런 의미가 됩니다. 따라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뭐 이런 문제도 어렵지 않은 그런 문제입니다. 28번. 개별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개별원가 계산, 다품종, 소량, 주문 생산하는 업종에 적합하죠. 자, 그러니까 개별원가 계산에 대해서 틀린 것은, 이 말은 보기 4개 중에서 종합원가 계산이 하나 있다, 이렇게 보고 접근하겠습니다. 물론 안 그럴 수도 있긴 있어요. 하나씩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 가지 제품을 주문에 의해서 생산하거나, 그렇죠. 주문 생산입니다. 개별원가 계산은 주문 생산이에요. 동종의 제품을 일정 간격을 두고 비반복적으로 생산한단 말은 연속적이지 않단 말입니다. 연속적으로 생산하는 것은 종합원가, 비연속적으로 생산하는 것은 개별원가입니다. 예, 이 말도 맞습니다. 업종에 적합한 원가 계산 제도이다. 예, 1번 맞는 말이 되며 개별원가의 특징이 나왔습니다. 주문 생산이란 말 특징입니다. 비반복적으로 생산, 이것이 특징이에요. 예, 1번 맞습니다. 2번 조선업, 그렇죠. 조선업, 기계 제작업 등과 같이 수요자의 주문에 기초하여, 예, 맞습니다. 조선, 배라든지 기계 제작 이런 것은 공장에서 대량으로 생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문에 의해서 생산을 해요. 제품을 생산하는 업종에서 주로 사용한다. 예, 2번 맞습니다. 개별원가 계산에 주로 사용되는 것이 조선업, 기계 제작업과, 이게 또 나왔네요. 수요자의 주문에 기초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거, 여기도 나와있죠. 주문에 의해 생산하는 거, 같은 말이 됩니다. 예, 2번 맞습니다. 3번 종합원가 계산에 비해 각 제품별로 원가를 집계하기 때문에 직접원가와
간접원가의 구분이 보다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예, 맞습니다. 자, 개별 원가는 뭐 직접비 플러스 간접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플러스 뭐 제조 간접비가 되죠. 이 제조 간접비를 배부하는 것이 힘이 들다라는 겁니다. 예, 아무튼 3번도 맞는 말입니다. 4번 개별 원가 계산은 제조 간접비 원가 제조 간접 원가의 배부 절차가 필요 없다. 답은 4번입니다. 개별 원가 계산에서는 제조 간접비 배부가 핵심 과제가 됩니다. 왜? 직접비는 직접적으로 추적이 가능하니까 이렇게 직접비들은 더해버리면 됩니다. 별 문제가 없는데요. 이 제조 간접비가 여러 공정에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배분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별원가 계산에서는 제조 간접비 배부가 핵심 과제가 됩니다. 근데 배부 절차가 필요 없다 그랬으니까 답은 4번이 됩니다. 29번입니다. 상공은 두 개의 제조 부분과 두 개의 보조 부분이 있으며 각 부분에서 발생한 원가와 보조 부분이 제공한 용역 수수 관계는 다음과 같다. 단계 배부법 수선 부분비를 먼저 배부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조립 부분에 배부될 보조 부분의 원가 총액은 얼마인가?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이거 제조 간접비를 배부하는 겁니다.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씩 따져볼 텐데요. 어쨌든 이 돈을 어디에 동력 부분과 수선 부분의 돈을 어디에 제조 부분에 배부할 겁니다. 배부할 텐데 이것은 지금 보니까 배부가 뭐부터 무슨 방법을 하겠단 말입니까? 단계 배부법을 이용해서 이놈을 여기에 배분을 해라. 이런 의미가 됩니다. 단계 배분법은 일정 부분은 상호 배분법, 그 다음에는 직접 배분법을 하는 게 단계 배분법입니다. 자, 다음. 그런데 뭐 단계 배분법을 하는데 수선 부분비를 먼저 배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자, 조립 부분에 배부될 보조 부분의 원가 총액은 얼마인가? 동력 부분비는 동력 공급량을, 수선 부분비는 수선 공급 시간 배분으로 한다. 돼 있네요. 자,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천천히. 자, 먼저 보조 부분에 있는 것들 어디에 제조 부분에 배분을 할 겁니다. 배분을 하는데 두 번째, 자, 요 중에 단계 배분법인데 수선 부분을 먼저 배부해라 그랬습니다. 자, 요거 전체를 볼 때는 보조 부분에 있는 것들 제조 부분에 배부하는데 요 전체 중에서도 어떤 거? 수선 부분입니다. 수선 부분이네요. 이 수선 부분을 어디에 먼저 배분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뭐 직접 배분법을 이용해서 동력 부분을 이렇게 계산해라. 이런 의미가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수선 부분은 무엇을 기준으로? 수선 부분은 뭐 수선 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동력 부분은 동력 공급량을 기준으로 배분을 해라 했습니다. 자, 먼저 수선 부분부터 배분하겠습니다. 자, 수선 부분입니다. 자, 일단 수선 부분에서 배부될 금액은 얼마다? 6만원입니다. 6만원이 여기에 배분이 되어야 됩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공급 시간을 기준으로 배분할 겁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6만원이 배분될 겁니다. 배분될 거예요. 무슨 기준으로? 시간을 각각 기준으로 이렇게 배분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밑에 제가 적어놨습니다. 자, 먼저 수선 부분 배부할 겁니다. 자, 이거는 상호 배분법을 이용합니다. 자, 먼저 수선 부분 중에서 조립 부분입니다. 요 돈은 배부돼야 될 금액은 얼마다? 6만원. 이 배부가 될 텐데 차지하는 비중은 30인데 이 전체 시간은 몇 시간입니까? 60.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그러면 6만원 곱하기 30 나누기 60을 하면 됩니다. 요거 2분의 1이잖아요. 그래서 3만원입니다. 자, 요 금액 계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계산기로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똑같은 요령입니다. 자, 선반 부분에도 배분해 보겠습니다. 배부될 총액은 얼마다? 6만원이 배부돼야 됩니다. 이 6만원이 항상 배부될 금액은 6만원 변함이 없습니다. 다음
자, 선반 부분이니까 20의 시간을 사용했네요. 그래서 20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자, 요 금액은 항상 같죠? 요 전체 시간입니다. 요 전체 시간이 얼마? 60입니다. 이렇게 하면 요 금액이 2만 원이 됩니다. 다음 동력 부분에 배분해 보겠습니다. 자, 동력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배부될 총액은 6만 원이 배부돼야 됩니다. 그래서 6만 원 이렇게 적었고요. 두 번째입니다. 자, 여기에 요 시간은 이거 제가 잘못 적었네요. 죄송합니다. 요게 30이 아니라 10입니다. 오타입니다. 이해해 주세요. 자, 요거 10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10으로. 제가 입력하면서 잘못 적었습니다. 10. 나누기. 요 전체 시간은 60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60 적었습니다. 요거 계산해보면 요게 6분의 1이잖아요. 6만원의 6분의 1은 만원입니다. 계산 결과 값은 맞았습니다. 제가 입력하면서 입력이 틀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시 말해서 자, 이 6만원이 배부가 되는데 조립 부분에는 얼마가 배부된단 말입니까? 3만원. 수선 부분에는 얼마가 배분된단 말입니까? 2만원. 다음 동력 부분은 얼마가 배부된단 말입니까? 만원. 이렇게 배부가 된단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선 부분은 구했습니다. 두 번째, 이제 동력 부분을 배분을 할 겁니다. 여기서가 중요합니다. 여기서가 동력 부분은 직접 배분법이니까 이거는 필요가 없습니다. 자,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동력 부분에 뜨는 이거 중요합니다. 8만원이 배부될 게 아니라는 겁니다. 8만원이 배부될 게 아니라 자, 이 동력 부분 8만원과 자, 수선 부분이 여기에 얼마가 들어왔습니까? 만원이 들어왔었잖아요. 이 만원까지 더해서 합산해서 계산해야 됩니다. 따라서 동력 부분에서 배부될 금액은 8만원이 아니라 이 만원까지 요 만원은 우리가 여기서 구했습니다. 이 9만원이 배부가 되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9만원이 배부되는데 먼저 조립 부분에 배부해 보겠습니다. 조립 부분입니다. 조립 부분은 뭐 8만원 더하기 만원입니다. 조금 전에 수선 부분은 6만원 이것을 바로 적어버렸는데 방금 상호 배분법을 이용해서 했기 때문에 동력 부분은 이 돈 두 개가 더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8만원 더하기 만원을 적었습니다. 8만원 더하기 만원 9만원이 됩니다. 9만원 중에서 자, 동력 부분은 직접 배분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게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필요가 없고 이거 가지고만 구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동력 제조 부분에 조립 부분은 200입니다. 요거 200을 차지하고요. 다음 요게 300입니다. 직접 배분법은 이거 두 개 가지고 합니다. 상호 배분법인 경우에는 이렇게 상호 배분법이니까 이 전체가 다 사용되지만 직접 배분법에 뜨는 이 왼쪽에 있는 이 것들은 보조 부분은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보조 부분의 용역 간의 관계를 완전히 무시합니다. 그렇게 이 필요 없고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된다? 나누어주는 숫자도 이게 350이 아니라 요거 두 개 200 더하기 100에서 이게 300이 됩니다. 요거 계산해 보시면 6만원이 되고요. 똑같은 방법입니다. 선반 부분입니다. 선반 부분을 똑같이 선반 부분에 배부될 동력 부분은 8만원에서 요거 만원 구했습니다. 그래서 8만원 더하기 만원에서 9만원이 됩니다. 9만원이 되고 선반 부분을 차지하는 게 얼마가 된다? 100입니다. 그래서 요거 100 적었습니다. 다음 분모가 되겠죠. 분모는 요거 동력 공급 시간입니다. 요거 두 개가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래서 요는 3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물어본 것은 어떤 것을 물어봤는가 하면 조립 부분에 배부될 보조 부분의 원가 총액은 즉 이거 두 개를 물어봤습니다. 이 총액은 얼마고 이렇게 물어봤네요. 그러면 자, 먼저 요 돈입니다. 요 돈은 우리가 구했습니다. 조립 부분에 배부될 금액은 얼마? 조립 부분에 배부될 수선 부분은 3만원입니다. 이게 3만원이 되고요. 두 번째, 동력 공급 여기에 배부될 금액은 6만원입니다. 따라서 전체 금액은 3만원 플러스 6만원 하니까 답은 9만원입니다. 자, 이 문제가 직접 배분법과 상호 배분법이 같이 나왔습니다. 같이 나온 거니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네. 수선 부분에
상호 배분, 예. 동력부분 직접 배분법 쓰는데 이거 동력 부분요. 요거에 뭐, 바꿀 수 잘못해가지고 바꿔가지고 할 수도 있잖아요. 바꾸도 똑같죠. 이거 순서가 다르게 말입니까, 이렇게? 아니 수선 부분은 직접 배분법으로 할 수. 아하, 질문이네요. 예, 뭔 말인가 이제 알겠어요. 미안해요. 자, 질문이 있으니까 우리 같이 한번 해봐요. 선생님, 선생님께서는 지금 상호 배분법을 수순 부분에 먼저 적용시키고, 동력 부분을 동력 부분을 직접 배분법으로 나중에 시켰는데요. 이 순서를 어떻게, 동력 부분을 상호 배분법으로 먼저 하고, 그리고 수순 부분을 직접 배분법으로 하게 되면 결과값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이렇게는 안 되나요? 이런 질문 맞습니까? 예. 자, 맞아요. 자, 그런데, 좋은 질문이죠. 자,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거? 자, 문제에 나와 있습니다. 그게. 자, 여기 나와 있네요. 단계 배분법을 하는데 수선 부분비를 먼저 배분해라 그랬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수선 부분을 어떻게 먼저 상호 배분법을 이용을 해서 풀고, 그리고 나머지를 동력 부분을 직접 배분법으로 풀어놨고, 먼저 이렇게 문제에 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시가 되어 있어서 저도 이렇게 수선 부분을 상호 배분법으로 먼저 하고, 동력 부분은 직접 배분법으로 풀었던 거예요. 문제에 이렇게 나와 있어서 요거 보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시험 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먼저 해라고 주어집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문제 보고 알았어요. 질문은 정확하게 맞는 겁니다. 선생님, 수선 부분을 상호 배분법으로 하고 동력 부분을 직접 배분법으로 했는데요. 동력 부분을 상호 배분법으로 하고 수선 부분을 직접 배분법으로 하면 결과값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값이 달라지는데 어떻게 됩니까? 가 질문이 되고요. 예, 거기에 대한 질문은 여기 있네요. 수선 부분비를 먼저 배분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선 부분비를 먼저 상호 배분법으로 먼저 배분을 하고, 그 다음에 직접 배분법을 이용해서 하고, 이렇게 문제에 제시된 거 보고 순서대로 했습니다. 먼저 하는 거랑 상호 그렇죠. 먼저 하는 게 이렇게 상호 배분법입니다. 되시겠습니까? 주로 대부분은 이래요. 위에 있는 거죠. 요 위에 이 보조 부분이 이렇게 두 개가 있을 때는 위에 있는 것이 대부분 상호 배분법입니다. 그래요, 계산이 돼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자, 다음 30번입니다. 30번. 자, 다음 중 개별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또 나왔네요. 개별원가, 종합원가 묻는 이런 문제는 반드시 맞추셔야 됩니다. 아주 간단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제조원가를 재료원가와 가공원가로 구분한다. 자, 1번 틀렸습니다. 재료비와 가공비를 더하는 거. 이거는 개별원가가 아니라 종합원가가 되겠죠. 1번 틀렸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개별원가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간접비를 이용해서 원가를 구하는 것이며, 그리고 종합원가는 재료비 플러스 가공비로 단순화해서 완성품 환산량을 이용해서 원가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1번은 개별원가에 대한 말이 아니라 종합원가에 대한 말입니다. 핵심적인 말은 재료원가와 가공원가로 구분해서 계산하는 것은 종합원가, 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두 번째, 제조 시시서별로 원가 계산표를 작성하여 원가 계산을 한다. 예, 답은 2번이 맞습니다. 개별원가에 보시면 제조 지시서가 나옵니다.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제조 지시서가 나오는 때가 있습니다. 여기는 안 나와 있네요. 밑에 있나요? 없네요. 제조 지시서가 나와요. 그래서 2번 맞는 말입니다. 3번, 연속 대량 생산하는 것은 종합원가가 되겠죠. 종합원가입니다. 연속적이며 대량 공장에서 생산하는 것은 종합원가입니다. 생산하는 작업에 적용하는 원가 계산 방법이다. 3번은 정확하게 종합원가에 대한 말이 됩니다. 답은 완성품 원가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기말 제공품을 평가한다. 자, 기말 제공품을 평가하는 이유가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할 때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제조 지시서가 나오는 것은 개별 원가가 됩니다. 나머지 1번, 3번, 4번은 종합원가에 대한 말이 되겠네요. 이렇게 개별 원가와 종합원가에 대한 구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